흔히 충청도 사람들은 온순하다, 선하다, 느리다 라고들 하죠. 동시에 충절의 고장, 양반의 고장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충청인들은 서해 바다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늘 잔잔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또 온갖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실제로 우리 충청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서해 바다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서해 바다. 우리에게 이 서해 바다는 무엇일까요? 봄은 남쪽에서 온다. 해무가 길라장이를 맡았다. 봄은 무태 상륙하면서 맨 먼저 동백꽃을 불러낸다. 봄의 전령이란 애칭도 그래서 생겼다. 봄날은 짧다. 동백꽃도 짧게 살다 소멸한다. 애처롭지만 그마저도 아름답다. 봄이 오면 포구도 기지개를 켠다. 무태서 동백이 지천이라면 바다에선 주꾸미가 제철이다.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14살부터 배를 탔다. 그리고 칠순을 앞두고 있는 지금껏 평생 고향 앞바다를 지켰다. 네, 그랬죠. 내가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해서 이 배 가지고 땅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배에서 벌어서 땅 토지도 좀 사고 애들 좀 가리키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가 그러지라고 나 따라 서지라고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식구가. 그렇게 삶이 이어지는 동안 곱던 아내는 반백이 됐다. 함께 삶을 지탱해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나 아버지하고 바에 다닐 때 그냥 고기가 그때는 풍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족장을 자꾸 고갈되네. 또 그 여러 배가 그전이 같지 기계화되고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 고기들을 많이 한꺼번에 잡고 오다 보니까 자꾸 고갈되기는. 달라진 건 없다. 바다는 여전히 많은 걸 내준다. 특유의 생명력도 여전하다. 그래서 떠날 수 없다. 남은 인생의 종지부도 바다에서 지키리라. 옛날 같다가 그걸 귀해가지고. 염부들의 노동은 아직 달도 지지 않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염부는 지난 몇 날 며칠 동안 염도를 올려온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왔다. 그리고 이제부턴 자연의 몫이다. 서해 바다의 바람과 태양 그리고 시간이 소금을 만들어낼 것이다. 소금은 물과 햇빛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태져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땀과 시간입니다.
5월 태안의 갯바람은 노랗다. 안면도 송림에서 무시로 날아드는 송화가루 때문이다. 송화가루는 이곳 염정까지 날아와 소금과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염부에 손을 거쳐 비로소 하얀 결정체 소금이 된다. 정말 이게 손에서만 보면 모르겠는데 쌓여있는 거 보니까 약간 노란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면도가 소나무가 유명이기 때문에 네. 그 해숙기가 소나무로 이게 많이 빨아먹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송화소금이 안면도 이 소나무가 유명해서 더 맛이 좋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이 송화가루가 날리는 예. 예.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예. 짠맛이 먼저 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짠맛은 좀 덜하고 예. 약간 뒤끝에 예. 달콤한 느낌이 좀 예. 나네요. 간이 빠지면 더 달아요. 아, 간이 예, 빠지면 예. 더 다른. 염전은 극한의 노동 강도를 요구한다. 염부의 온몸에 간이 벨 만큼 길고도 무던한 노동이 필요하다. 그 햇빛 뭐 여러 가지 이 요인에 의해서 바람 이런 것들이 소금을 자연이 만들어내지만 거기에 사람의 땀 그리고 시간 이런 걸 꼭 들여야 된다는 거 정말 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햇빛을 만나면 영혼은 수증기로 흩어지고 육신은 소금이 된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염전에는 생사가 공존한다. 편안하다는 안에 흥하다 할 때 흥, 그래서 안흥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래 지명은 난행량이었다고 합니다. 감이 잡히시죠? 어려울 난입니다. 오늘 나그네는 먼 바다로 흘러가 볼 작정이다. 물살 험하기로 이름난 난행량을 건너다 보면 섬이 하나 있다. 잠시 한눈 팔다간 그냥 지나치고 말 듯한 작은 섬. 지금 우리는 저 옆에 가이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작은 섬 하나 보이시죠? 하얗게 등대가 있네요. 저 섬이 바로 옹도입니다. 항아리를 닮았다 해서 옹도다. 충남의 하나뿐인 유인 등대섬이다. 오래전부터 이 해역은 수시로 배가 드나들던 항로다. 빠른 물살 탓에 바닷길이 위험했다. 등대는 그래서 생겼다. 그리고 한 세기를 보냈다.
이 등대가 1907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100년이 조금 넘었네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등대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인 등대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등대는 무인도이면서 등대원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등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곳엔 등대 관리원 2사람만 상주한다. 밤엔 불을 밝히고 낮엔 낮대로 업무는 이어진다. 다음 이제 제 대타 늘상 좋아야 되는데 주변만 이렇게 주변만 닦아줘야 돼요. 밤새 불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니까 얘가 잘 있는지 그 엔진 멀쩡한지 그런 거 주변에 새가 와서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가 가끔 새가 유리에 부딪혀서 그거 닦아내기죠. 네, 그거 닦아내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거의 하루에 2번, 3번 정도는 꼭 올라옵니다. 그렇겠네. 등대가 생긴 건 100년이 넘었지만 사람들 출입이 허락된 건 작년부터. 긴 세월 사람의 발길이 막혔던 탓에 섬 대부분은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그 작은 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암 절벽도 있고 뭔가 이 작은 섬 안에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동백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풀밭이 있고요. 그런데 밑에는 정말 옹도 멋진 섬입니다. 섬이 어둠 속으로 제 몸을 감추었다. 누군가는 저 불빛을 보며 백기를 잡았을 것이고 먼 백기를 항해한 또 누군가는 안도했으리라. 그 고마운 강렬한 불빛은 누군가 밤마다 벌이는 고독과의 사투, 그 결과다. 가족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은 여기는 힘든 직장이거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같이 못 있어준다는 점이 정말 애로점이 많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근무하는 이상 저의 본분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이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뜬 눈으로 살자. 나그네는 그렇게 소망했을까? 뱃머리를 좀 더 서쪽으로 돌렸다. 충남 최서단을 지키는 섬 경렬 비열도다. 동서북 3개의 큰 섬과 9개 부속 도서가 한 식구처럼 앉았다. 이 섬들이 열지어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해서 경렬 비열도다. 이 해역은 충남 서쪽이면서 중국의 동쪽. 배들의 항로 안내는 물론
우리 영해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곳이다. 이곳은 충남 서해안의 최서단의 무인도서로서 입천 평택 대사랑을 입출항하는 통항선박의 주요 관문입니다. 또한 서경렬 비열도의 영해 기점이 있어서 이 지역이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쪽 끝에 경렬 비열도가 서해의 끝을 지킨다. 우리 땅 서쪽을 지킨다.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에 경렬 비열도가 있다. 무창포에선 한 달에 2번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만날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이 준 1.5km의 길, 이 또한 바다의 선물이다. (8월에) 맞이한 무창포 기적은 한여름이라서 좀 더 부산하다. 이들이 돌아갈 즈음 손에는 청정 서해바다가 내준 선물로 가득할 것이다. 좀 늦게 와서 좀 많이 못 볼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시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어스름 초저녁이 지나면 해변은 횃불 천지다. 그렇게 밤을 넘는다. 횃불 들고 이렇게 잡아보신 적 있어요? 그래 이런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요. 처음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네. 얼마나 잡으셨어요? 아니 얼마 못 잡았어요. 새우 한 마리 하고요. 조개 3마리. 3개인가요? 야, 어떡하지? 테리마 이거 깊게 파야 되겠다. 형 못 잡아? 아, 너무 크다. 어디 갔지? 아니, 구멍이 크다고요. 안타까워요. 잡아주고 싶었는데 오늘 쏙 잡으러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떡하지 테리마?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치? 그래. 다음에 또 올까? 오늘 그들이 캔 것은 생명력 넘치는 서해바다의 추억이다. 태안군 남면 원청리. 청포되는 고운 모래사장과 해송의 어울림이 아름답다. 원청리 별주부 마을 사람들이 밤바다로 나선다. 횃불 든 마을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앞 노름이 독살. 받쳐 사돌 받쳐 사돌. 삼치. 드디어 고기잡이가 시작되었다. 하나 들었다. 들었다. 10만 원짜리 들었다.
이곳의 물고기 잡이는 낚는 게 아니라 건지는 일이다. 그래서 바닷물이 빠진 뒤에야 가능하다. 밀물에 실려온 물고기만 남고 바닷물만 다시 빠져나간 것. 이게 바로 돌로 만든 그물, 독살 어업이다. (1300리) 리아스식 해안 서해는 그런 독살의 최적지다. 언제부터였을까? 이곳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독살도 시작됐으리라. 예전엔 노르미 해변이라고 불렸던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 물이 빠져나가면 거대한 독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노르미 독살이다. 여름의 끝자락, 물이 빠진 독살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원초적인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다. 지금 잡았어. 대박. 잘 살아 있네. 아니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고 오늘 휴가 맞이해갖고 태안반도에 그 체험하러 가지고 왔어요. 아, 물고기 잡으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혹자는 일컬어 독살을 신이 내린 황금 그물이라 했다. 풍성했던 독살 어업의 시절은 옛날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독살은 서해를 지키며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오늘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안면도는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이면서 서해의 대표적인 섬입니다. 해안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해송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서해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보물 창고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면도는 해안선이 곧 백사장이다. 한수필가는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철진한 이 안면도 풍경은 우선 만나고 볼 일이다. 소나무 없는 안면도를 상상할 순 없다. 안면도 소나무는 고유의 이름을 가졌다. 해송 또는 적송과 다르다는 의미로 안면송이라 한다. 이 소나무를 보시면 굉장히 좋죠. 나무가 약 한 80에서 100년 정도로 됐는데 우산형으로 돼 있고 말구직경하고 근원직경하고 차이가 없이 통직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금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왕실용으로
왕실용, 선박제지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안면송은 목재의 결이 곧고 윤기가 흐른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품 있고 격조 있는 건축에는 안면송을 썼다. 그리고 지금 안면송은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가슴이 아주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늘씬하고 예쁜 모습이 아주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소나무라는 거죠. 긴 세월 고든 자태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안면도 소나무. 안면도 소나무는 우리에게 치유의 숲이 되었다. 편안할 안, 잘면. 안면도는 본디 그런 섬이다. 누구에게나 어느 날 호련히 가닿고 싶은 섬 하나쯤은 있다. 고단하고 무겁고 어둡고 공허하다면 그런 당신이 가볼 만한 곳으로 외연도는 어떨까? 이름처럼 서해바다 멀리 연기에 가린 듯 까마득한 섬. 외연도는 보령시에 속한 78개 섬 가운데 가장 먼 곳에 있다. 지난 여름 섬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마을은 다시 고즈넉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언제부턴가 누군가 외연도를 보물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아마 상록수림을 보고서부터였을 것이다. 동백나무, 호박나무, 팽나무들이 어우러진 상록수림은 외연도의 상징이 됐다. 완전히 하늘이 안 보였죠. 나무가 엄청 많았고, 근데 이제 계속 세월이 가면서 태풍이라 휩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황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풀이 나고, 전에는 우리들 올 때는 발목이 빠져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가랑잎 때문에. 옛날 그 노인네들 때부터 당산은 신선한 것을 생각해서 나무에 손을 안 댔으니까 예로부터 외연도 사람들은 이곳 당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왔다. 400여 년을 넘게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는 것도 그래서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당산에 한번 오르려면 꼭 목욕하고서 오르는 데가 지금까지도 신선하게 이렇게 모시는 곳이 당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다녀가고 하는데, 전에는 우리들 어렸을만 해도 이 당산 같은 데는 아무 때나 오르지도 않았어요. 마을에 이제 부정한 일이 있으면 당산에 절대 금하고, 외연도 사람들이 그토록 당산을 신성하게 여겼던 이유는 하나다. 바다 일의 안녕을 바라서다. 그렇지 않은 섬이 없겠지만 외연도가 무태서 멀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거대한 대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그들만의 신앙이요 문화며 신념일 것이다. 섬 앞바다 수면 아래 외연도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그곳에 있다. 섬 생활이라고 고단한 일상만 이어지진 않는다. 섬만이 누릴 수 있는 풍요도 있다. 단출하게 모인 섬 사나이들이 한상 가득 차려놓고 둘러앉았다. 전복찜에 전복회, 도미와 삼치회까지 모두 외연도에서 난 것들이다. 예, 외연도 자연산. 외연도 그래도 전부 다 담는 거. 이건 도미, 전복, 전복찜, 이건 전복회, 이건 꽃게, 꼴뚝, 멸치. 이게 저건가? 삼치. 철에만 나와. 요새 나오는 철. 요때. 그날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러면 기분 좋아서 한 잔씩 먹고 그래. 섬 사나이들만의 애환이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시간. 먼 섬 외연도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게장만 뭐였어? 가로림만은 서해가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서산시 가로림만은 충남 서해안 최대의 갯벌이다. 갯벌은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다. 이 드넓은 갯벌이 보이시나요? 긴 세월 조수간만의 차가 빚어낸 이 갯벌은 수많은 바다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자 서해를 진정 서해답게 만들어주는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갯벌이 평원과 같은 맨 얼굴을 드러내면 바다는 치열한 삶의 공간이 된다. 바닷가 사람들은 물때를 기다려 갯벌로 나간다. 낙지잡이다. 질 좋은 갯벌에는 질 좋은 낙지가 한창이다. 이쪽 갯가 사람들에게 낙지잡이는 생활의 전부다. 지난 삶을 모두 이 갯벌에서 녹였다. 예, 한 7, 80개 잡아요. 뭐 애들 대학도 가르치고 먹고도 살고 그래요. 인간이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을 살아왔는지 그 증거의 현장이다. 이게 뭐해 먹을 때 좋아요, 이게? 예, 박송 낙지 할 때가 맛있어요. 아니 지금이 이 밀국 낙지라 박송 낙지 먹기는 제일 좋아요. 낙지가 있네요? 예. 네. 서해안에서 어디든 낙지는 있다. 그러나 이곳에선 박속을 만나 새로운 낙지 맛을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밀국이라 그래서 칼국수. 옛날엔 수제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칼국수로 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박속 밀국 낙지탕입니다. 박을 싱싱한 걸 이렇게 잘라보면 맛있는 건 진짜 수박보다 나아요. 시원한 맛이 나면서 달달하면서 수박보다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럼 이 낙지는 저 바로 앞에 있는 그 갯벌에서 잡은 건가요? 예. 네. 갯벌이 넓어가지고 낙지도 많이 나겠어요? 예, 엄청 나오죠. 끓는 물에 박과 각종 채소를 넣고 가로림만 갯벌에서 갓 잡은 낙지를 넣는다. 그리고 살짝만 익혀주면 그것이 밀국 박속 낙지다.
좋네요. 맛이 커도 질기지 않고 부드럽죠. 밀국이 들어갑니다. 칼국수 할 때 밀 하는 그래서 밀국이 되는군요. 밀국은 밀가루다. 본디 밀가루 수제비를 넣었지만 지금은 칼국수를 많이 쓴다. 진짜 맛있네요.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네. 국물은 시원하고 낙지는 정말 맛있고요. 서산의 대표 음식이 충분히 될 만한 그만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 생명의 보고다. 그리고 갯사람들 삶의 보고다. 바다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을 맞은 바닷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이른 아침 서둘러 채비를 마친 배들이 바다로 나선다. 가을의 전령사 전어를 찾아 나선 길. 가을 서천 앞바다는 물반 전어반. 곳곳에서 전어와 인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전어잡이는 바닷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에 들어간다. 쉽게 전어들 하지만 기실 전어를 잡는 일은 녹록지 않다. 시야는 좋은데 양이 없어요. 양이 너무 귀하네요. 그 전어가 원래 언제쯤이 제철이에요? 지금이 제철이에요. 9월하고 10월달이 제철이에요. 전어는 그냥 갖다 투망하러 가요. 가을 바다로 전어가 찾아올 때쯤 항구는 제철 전어를 찾아드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바닷가 안악에 손을 거친 전어는 제철답게 싱싱한 자태를 드러낸다. 전어가 얼마나 제맛인데 제철이 전어가 가을인데. 그럼 요즘이네? 네. 막 지름도 많고 요새 살이 올라가지고요. 요게 다 지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솔하면해요. 씹을수록. 회로도 무침으로도 또 구이로도 각기 다른 맛을 선사하는 전어. 하지만 그 최고의 맛은 역시 구이에 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구는 냄새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냄새가 멀리 가는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먹는 맛이 냄새와 더불어서 뭐 하여튼 너무 구수하니까 너무 좋아요. 철철이 제 것을 내어주는 서해바다. 인간의 풍요는 바다로부터 나온다. 그 철철이 서해바다는 우리에게 제철을 선물한다. 가을에 대천항도 더 풍성해졌다. 지난밤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서 항구는 분주해진다. 늘 그렇듯 항구는 분주하게 하루를 깨웁니다. 이 대천항은
서해안 최대 수산물 집산지인데요. 서해 바다의 펄떡이는 생명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바람찬 새벽. 대천항은 수산물 천국이다. 제철 생선들 덕분에 대천항은 가을의 활기로 가득하다. 장뱅이 2개. 경매가 시작됐다. 치열한 삶의 전쟁은 경매장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이 또한 지난밤 서해바다가 건네준 풍요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금액에 경합 끝에 낙찰받는 그 순간은 짜릿함마저 있다. 부산, 자갈치, 서울 전국 다 가는 거예요. 갈치, 갑오징어, 우럭, 강개미, 물메기, 가자미, 대구. 예, 아주 오늘 기분 좋게 많이 샀어요.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풍요로운 바다. 물에서 뻘에서 생명들은 잉태되고 출산하며 그곳을 채운다. 끊임없이 생명이 연그는 바다. 그러나 때로 바다는 그 생명의 순환을 먹기도 한다. 재앙이었다. 시커먼 기름띠에 검게 변해버린 바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기름이 바다를 검게 뒤덮어가지고 보는 사람들 마음까지 검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곳 태안 바닷가가 전국적으로 이름난 청정 해역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푸른 바다의 시절이 있었던가 싶던 검게 변한 바다. 생명의 흔적마저 찾아보기 힘든 그곳에 희망은 없었다. 그 당시로는 전 온 바다가 다 기름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 그냥 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끝나는 건가? 또 대책이 없는 건가? 또 어떻게 앞으로 미래도 없는 건가? 다 그런 생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다들 모르고 그냥. 하지만 그곳에서 사라져가던 희망을 건져 올린 건 바로 우리였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을 인간이 수습했다. 인간의 힘이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과의 하나, 돌멩이 하나를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보면 참 회상해 보면은 진짜 까마득했던 암담했던 캄캄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복원돼서 이 옛날 그 전의 모습을 되찾아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죠. 네. 바다는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생명력을 회복한 바다는 늘 그랬듯 조용히 그 자태를 자랑한다. 그리고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졌다. 방제 작업을 위해 만들었던 길은 해변 산책로, 태백길로 거듭났다. 그 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바다를, 새로운 서해를 만난다. 그것이 바다의 힘, 생명력이다.
길은 어쩌면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태백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바친 시간들로 만들어진 길인데요. 절망의 길에서 극복과 치유의 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해가 일출과 희망의 바다라면 서해는 낙조와 그리움의 바다다. 그리움이 한이 되어 염전의 소금처럼 녹아있는 바다다. 그러면서도 다독여줄 줄 아는 품이 따뜻한 치유의 바다다. 그곳에 충청도 사람들의 삶이 있다. 서해바다는 선사시대 이래로 충청인들이 기대어 살아온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이라는 큰 아픔을 딛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질긴 생명력, 그리고 저력의 바다, 그 서해바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